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하나 올립니다. 통영 1개 2021 타경 23,294 대지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주. 경남 거제시 이룸면 소동리 408번지입니다. 요 물건을 요 물건은 땅만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요 지상에 요런 썩음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이 땅만 나왔다. 그러면 이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성립한다면 철거를 할 수 없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자,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 판례를 알아야 합니다. 잠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 건물 철거 사건입니다. 87-634 판결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대지에 대하여만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 대하여 간섭상의 법정 선거를 주장할 수 있느냐. 판결 요지를 보면 무허가 건물인 미등기 건물은 등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 건물인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갑이, 그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갑이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면, 건물은 등기가 없으니 등기를 못 냈겠죠. 그러므로 갑은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을에게 간섭상의 법정 이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1993년 9월 17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1993년 9월 16일 잔금을 내고 9월 17일 등기 접수를 했습니다. 소유자 신 땡땡씨는 이때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요 신땡땡씨가 요 건물을 지었다면 성립하죠. 간섭상의 법정 이상권이 성립합니다. 이분이 땅을 사서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매각이 되었다. 그러면 성립합니다. 그런데 요 토지를 매입할 때 당시에 이 건물도 같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자,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 건물이 썩음하죠? 조금 전 이 토지를 1993년에 매입을 했는데 이 건물 상태를 봐서는 그 93년 이전에 지어진 걸로 보인다. 그냥 통밥이 그렇다는 겁니다. 통밥도 자꾸 맞으면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요거 잠깐 봅시다. 자, 소유자는 참, 2014년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요것은 다시 등기부를 보면 신땡땡씨가 93년에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배우자와 자제분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전원 지분이 정땡땡씨에게 매매로 이전이 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요 때도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매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기 2004년 매매로 취득했죠. 2004년 현재는 이 토지 지상의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 그리고
이 정땡땡 씨는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했다. 그러면 정해가 되고, 근데 신정 뭐 다 가족으로 보입니다. 가족으로 다 가족으로 보이죠. 지금 현재의 소유자는 신호정씨, 여기 신호정씨 있네. 또 조금 전 정땡땡씨, 정땡땡씨는 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땡땡씨는 나오지 않고, 여하튼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낙찰받으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감정금액 잠깐 봅시다. 감정금액을 보면 감정금액은 278평방미터가 1억 2621만 2천원입니다. 1억 2600. 감정금액은 1억 2600인데 시작은 1억 600.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은 일정 비율을 저감한 금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원래는 1억 2600짜리다. 그런데 최저가는 3660. 감정금액 대비 34%가 아니라 한 20 몇 %쯤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지적도를 잠깐 보면 여기 도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도 접하고 땅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짭짤하죠? 짭짤합니다. 또 설사 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칩시다. 성립한다고 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금 전 감정평가 금액이 1억 2600이었죠. 뭐 철거 소송은 하지 말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즉 지료를 청구한다고 쳐봅시다. 지료. 요즘 지료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 감정 금액의 연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억 2600만원, 토지 가격이 1억 2600만원이었죠. 곱하기 4%는 연 5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 나누기 12 하면 42만원. 지금 현재 최저가가 3661만원인데 건물 철거를 요청하지 않고 그냥 지료 청구만 해도 42만원이 된다. 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 이 건물 소유자 살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유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도저히 이 낙찰 금액을 마련할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좀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눈 질끔 감고 건물 철거하고 땅으로 내다 팔아도 1억 2600만원짜리가 아닌가. 그럼 감정금액이 좀 고평가되었다고 칩시다. 반토막을 뚝 잘라도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손해볼 일이 없겠죠? 개별 공시지가도 잠깐 봅시다. 뭐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시세와는 크게 연관이 없지만 대체로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자,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평방미터당 296만 6,300원입니다. 296만 6,300원 곱하기 278평방미터 278. 개별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8,231만 1,400원입니다. 통상 토지의 시세는 개별 지가보다는 조금 높죠. 그래서 이 감정금액 1억 2,600도 뭐 그럭저럭 뭐 시세를 반영한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위성지도 잠깐 볼까요? 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이 발 뒤꿈치를 바짝 들고 보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 이 건물을 헐고 2층 집을 지었다 하면 섬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겠죠. 여기가 여기보다 높을 턱이 없죠. 섬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니까 여기가 당연히 높습니다. 또 오른쪽이 높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잠기죠. 여기가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요 까치발 해갖고 보면은 뭐 바다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전망도 좋아 보입니다. 로드뷰 한번 볼까요? 보이나? 이 뜻 봤는데 안 보이면 어떡하나? 요쪽이죠, 요쪽. 보이네, 요렇게. 바다가 시퍼런 놈이 보입니다. 어디서,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조금 보이네. 가렸나? 어쨌나? 하여튼, 여긴 땅이 한 2층으로 올리면 바다는 보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다가 보이든 안 보이든 이 가격은 역사적인 가격입니다. 또, 이거 올리면 또 분명히 또 이런 말 하는 놈들이 있어.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왜 영상에 올리냐. 내가 멀어서 안 간다, 멀어서.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말고 감정금액이 1억 2621만 2천원짜리가 3661만 6천원까지 떨어졌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건물주가 이 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차비 좀 받고 술값 조금 받고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라 그러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건물을 넘겨준다 이런 약정을 하든지 길게 보면 아주 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냥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같이 팔고 내가 이사비는 두둑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여하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꾹꾹 누르세요. 그거 누르지 않고 그냥 도망가시면 3년이 재수가 없습니다.